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국제무역사 루카스입니다. 이번에는 FTA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FTA 이전에는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보호무역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 경쟁력이 없을 때 우리 정부는 국내 자동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수입 관세와 특별 소비세를 적용하여 국내산 자동차 대비 수입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측표는 하나 예시인데 실제 관세율과 특별 소비세율이 적용된 것은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약 2천만 원 하는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수입 자동차보다는 국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고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내수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현재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 메모리인 램이나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수출 판매가와 내수 판매가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출한 램이나 하드디스크를 역수입하여 내수 시장에 판매하더라도 내수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었습니다. 이렇듯 각 국가들은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법으로 무역 장벽을 이용하였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경쟁 상대가 없던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유럽 국가들에게 요구하였으나 독일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각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토대로 높은 관세를 책정하여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을 세우기도 하고 검역이나 유통 경로를 제한하거나 가격 및 수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비관세 장벽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 경쟁력이 없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1786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든 조약이 발효되면서 자유무역의 초석에 다져졌다고 봅니다. 이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에서 조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영불 전쟁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19세기에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하여 각 국가 또는 국가연합이 체결하는 협정을 FTA라고 합니다. 그럼 FTA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FTA는 Free Trading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Free, 자유로운, Trading, 무역 또는 거래, Agreement, 협정, 계약 또는 동의, 합의, 우리말로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무역은 자유무역주의로 변해가면서 국가별 또는 국가와 국가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FTA를 체결한 협정국으로서 협정국 간의 무역에서 비협정국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가지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TA는 여러 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FTA는 한칠레 FTA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는 코로스 FTA 또는 한미 FTA라고 합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EU가 체결한 FTA는 한 EU FTA라고 부르며 한국과 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과 체결한 FTA를 한 아세안 FTA라고 부릅니다. 국가 또는 국가연합을 대상으로 각각의 FTA를 협상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은 상대국의 낮은 세율을 요구하고 자국의 경쟁력이 없는 산업 또는 상품에 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관세를 낮추는 기간이나 비율을 조절하여 최대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결국 각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유도하고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각 FTA마다 조건은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은 WTO가 규정한 표준 관세율에 따라 수입국이 물품에 관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FTA 협정국 간의 무역에서 WTO에 규정한 관세가 아닌 FTA에서 협의한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는 FTA의 궁극적인 목적인 각 협정국 간의 협정 세율을 적용하여 비협정국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상대국가의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낮은 관세로 협정국의 우수한 부품을 수입하여 우리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품질,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AP는 미국 퀄컴에서 구매하고 램이나 메모리, 디스플레이는 국내 제품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제작했다면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낮은 세율로 AP를 구매하였으므로 비협정국의 AP를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다른 예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미국과 EU가 FTA가 체결되어 있고 한국과 미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미국은 우수한 품질의 독일산 엔진과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를 수입하여 자국의 자동차를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한국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이 한미 FTA의 원선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FTA 관세를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 한미 FTA 원산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한국에서 해당 차량을 수입할 때 FTA 관세율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좋으나 국가에서는 경쟁력 없는 산업이 FTA로 인해 무너질 수 있으므로 FTA 체결 시 유리한 조건에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FTA는 상대국의 우수한 제품을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우수한 부품들을 수입하여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사에서 항공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엔진을, 미국에서 CPU를, 한국에서 반도체를, 중국에서 각종 부품들을 수입한 후 각 부품을 조합하여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점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 인원이 증가하자 여러 국가의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미국 서해안에 약 200척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하역을 하지 못해서 항구 주변에 정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트럭 운전기사 부족, 기차의 지연 등으로 미국 내 물류 시스템이 정체되었는데 이 여파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FTA는 국제 경제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이 변화는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과 무역을 하는 우리는 FTA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수출한 제품이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해야 하는 부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